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인모드 실적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인모드 실적은 그냥 뭐 인모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나빴지만 저는 그렇게 실적 가지고 막 엄청 너무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펀더멘탈 변화가 조금 확실히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분기였고 그래서 인모드 이제 CEO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이제 처음으로 성장 둔화. 근데 이때까지 둔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성장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성장 둔화의 이유로 의료기기 산업의 계절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도 있다. 이런 강렬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 한 2, 3년 동안에는 좀 비정상적인 계절성이 많이 나타났대요. 미용기기 산업에서 다들 이제 재택하고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 미용기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고 원래 그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3분기가 계절적으로 의료기기나 미용하는 수요가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일단 태양이 너무 세서 다들 그때 많이 안 하고 의사들도 휴가를 많이 가니까 이런 정상적인 계절성으로 따졌을 때 3분기가 원래 둔화되는 시기가 맞다. 이런 얘기였고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 이번 성장 둔화의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고금리다. 고금리는 이제 장비 리스 쪽이 리스하려면 금리가 영향 받으니까 이쪽이 둔화되면서 이걸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사실 지난 분기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대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은행이나 신용대출사들이 이제 점점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 옛날 같았으면 바로 패스해야 될 것들이 더 중간에 승인 같은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지연되면서 그 매출이 준 부분도 있다. 한마디로 돈이 귀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 둔화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3분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분기 매출이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고 뭐 제가 봐도 좀 긍정적인 점들은 매크로 이렇게 불확실성에서도 소모품 매출, 그러니까 반복 매출은 계속 증가했어요 이번에. 이번에도 높게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인모드의 소모품 매출이라는 거는 실제 미용 그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계속 이 미용을 관리하려고 한다. 사용량이 많아져야 소모품 매출도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인모드의 기계 매출이 좀 주춤했는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소모품 매출은 많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허 방어 이것도 뒤에 나올 내용인데 뒤에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일단은 그냥 기존의 프레스 릴리즈에서 나왔던 기업이 항상 얘기했던 뭐 생산 관련해서 문제 없고 임직원들 다 안전 확보했는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건 그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Q&A에서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렇듯이 여기는 북미 사장이 또 북미 CEO가 나와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CFO가 얘기를 해주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신제품 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제품은 얘네가 이제 지금은 피부 미용이지만 어쨌든 이 피부과 말고도 안과 또 뭐 산부인과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과 기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과에 먼저 도입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신제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를 확장시킨 거고 이거는 원래 있던 피부과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4분기부터 매출에 녹아든다. 그래서 PPT 보면 이렇게 막 신제품 시연하고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제품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CFO 내용들은 좀 보면 좋은데 북미 쪽이 이번에 많이 절었어요. 근데 좀 놀라웠던 건 아시아 지역은 뉴 레코드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이쪽 아시아 쪽은 피부 미용이 지금 매출 기준으로 뉴 레코드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게 참 그 사실 아시아 지역이 피부가 좋잖아요. 맞아요.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네, 있는 놈들이 이제 더 관리를 하는군요. 더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신기한 게 중국이나 일본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인모드의 핵심 제품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라고 하는 최소 침습 기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국에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인모드를 거의 캐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북미나 이런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고 그냥 인베이시브 하지 않은 거예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는 결국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살을 뚫는 인모드 기기는 없거든요. 그냥 피부 바깥에서
이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왜 안 들어올까도 궁금하고 언제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아시아 지역의 뭐 문화나 이런 사고 방식? 솔직히 저보고 피부 뚫어서 피부 관리 받으라고 하면 저는 좀 약간 두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가 사실 아시아가 또 네. 원조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아 쪽은 마사지가 또 히트를 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지역의 매출은 아직도 계속 견조하다. 이게 CFO의 발언에서 좀 느껴볼 만한 거였고 이번 분기 전체적으로 그 마진도 다 줄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일단은 원타임 것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좀 뒤에 설명하고 좀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2분기에 적었던 내용이에요. 가이던스를 2분기에 상향했다가 3분기에 다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어요. 이게 지금 숫자를 잘못 썼는데 500에서 510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에 가이던스를 올렸다가 3분기 되니까 다시 내렸어요. 가이던스를.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번 요동을 쳤는데 물론 뭐라 그럴까? 이거 뒤에서 제가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뒤에서 보시죠. 이게 좀 중요한 뉴스였고. 알겠습니다. Q&A를 좀 보면 이번에 3Q 부진이 사실상 너네 금리에 취약한 기업인 거 아니냐 해서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 이유 계절성, 파이낸싱, 그다음에 그 심사가 길어지는 거 있는 거 결국에는 고금리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인모드가 그 매출이 계속 성장만 했거든요. 그 이익도 성장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피부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 같은 거다. 그래서 고금리 여파 안 맞는다라고 계속 그 로직이 정립돼 있었는데 결국엔 뒤늦게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속되다 보니 맞아 버렸군요. 네. 맞아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둔화가 됐고 경영진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지금 너네가 이제 둔화되는 거 봤으니까 다음 분기랑 24년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모르겠다예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 4분기까지 지켜보자. 이게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이번에 소모품 매출이 25% 매출 성장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40% 수준으로 된 거면 물론 잘한 거지만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것도 둔화된 거다. 의사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있냐. 그래서 좀 피해가는 답변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3분기 계절성이 받아들여진 거지 우리가 이걸로 고금리라고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엔 소비자와 의사끼리의 거래고 그 플랫폼 비싼 리스 매출은 기업과 인모드와 의사의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얘네들은 고금리로 땡겨오는 게 힘들고 소비자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막 대출 받아서 받을 그런 상품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계절성 이슈로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여전히 그 미국 소비자 뭐 미국이긴 하지만 뭐 미국 소비자들 소비 여력이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서프라이즈 막 그 온라인 매출 이런 거 다 터졌잖아요.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최종 엔드단의 수요는 아직 살아 있다. 중간에 이 장비를 살려는 애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이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전쟁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하면은 지금처럼 하겠다요. 우리는 뭔가 액션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 여기서 꽤나 많은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무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막 생산기지도 이전하고 새로운 3자 파티 찾고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그러니까 저도 주주지만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모든 질문을 다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서 어쩔 수가 없이 치셨는데 이번에 또 특허 소송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특허를 침해받았다는 경우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세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좀 중요했던 게 그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조만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제품은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30% 싸게 출시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 GLP-1으로 비만약에서 살을 빼면 그거 너네가 어떻게 수혜를 받냐라는 질문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피부 미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약을 통해서 살을 빼면 피부 처짐 현상이 대다수 발생한다. 그래서 이 피부를 타이트닝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이제 고객이 정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피부 처진 대로 살 거야. 타이트닝 받아서 피부를 올릴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CTO고 그 실제 의사예요. 이 사람 아직도 의사이자 CTO인데 이 사람이 가장 좀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인간이 살을 왜 빼냐? 더 룩스 베러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더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게. 룩스 베러를 하려고 했는데 피부가 처져서 이게 룩스 베러 하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닝 인간 본능상 룩스 베러 하기 위해서는 타이트닝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비만약은 한 달에 그러니까 뭐 연 기준으로 10,000에서 15,000달러로 쓰는데 이렇게 쓰고 더 못생겨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근데 이 피부 미용은 연 한 3,000에서 500, 4,000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쓰는 소비 여력이 있는 고객들이 룩스 베러 하기 위해 이 비만약을 샀는데 이 정도 못 쓰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보노디스크 거는 뭐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많이 쓰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계속 그런 환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비만약으로 인해서 피부 처짐을 받는. 그리고 얘네들이 좀 저도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BMI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BMI 지수가 이제 그 뭐 키랑 몸무게랑 이런 거 하는 건데 BMI 지수가 이제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 높으면 피부과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를 해봤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살이 너무 쪄 있으니까. 근데 살이 적당히 쪄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이 침습이 네. 세포로 가야 되는데 세포 가기 전까지 이제 바늘이 끝이군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너무 살이 찐 고객들은 이 자기들 타겟군이 아니다. 피부 미용의 타겟군이 아닌데 적당히 살이 찐 고객은 우리의 타겟군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너무 살찐 고객이 약으로 인해서 적당히 살이 찐 고객이 되는 경우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으면서 환자들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GLP-1 우리 혜택 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게 어떻게 혜택을 보는지가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고 뭐 오젬픽 페이스, 오젬픽 벗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신조어도 지금 미국에서 많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살은 축 처져 있는 빠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료기기들이 많이 미용기기들이 쓰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본 배분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엔치님한테 한번 사전에 이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얘네가 지금 40%가 현금이다. 질문이었어요. 자본 배분 계획이냐, 주가가 정말 저렴하다고 보는데 자사주 매입 안 하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 얘기할 때도 네. 되게 많이 깊게 얘기했었죠. 네,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결론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안 한다. 왜 안 하냐? 첫 번째, 과거 우리가 자사주 매입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목적을 주가 부양으로 보고 있는데 돈을 썼음에도 주가 부양이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이야기다. 네. 그리고 최근으로 가보자. 최근으로 가면 경쟁자가 6주 전에 100밀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이제 주가 6.3불에 했는데 지금이 4달러다. 그러니까 이 100밀리언은 35%가 날아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가 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생각이 없다. 이게 효과가 없더라. 우리는 그냥 이 돈을 자본 배분할 거면 그냥 M&A 하고 사업에 쓰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일단 엔츠님의 입장은 그런 거였죠. 이게 지금 뭐 주가가 6.3달러고 이때 샀고 지금 4달러다. 뭐 더 3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 샀고 기업이 자체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오를 거니까 이게 뭐 바닥까지는 잡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려가는 게 맞는 거지 않냐. 근데 근시안적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저도 꽤나 많은 이 엔치님의 내용에 동의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보면 주가는 오를 거고 니들이 투자한 돈은 이렇게 결국엔 다 수익이 되는 자본 차익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저도 100%그 뭐라 그럴까 결론은 못 내렸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도 사실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목적이 이거였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다 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이신지. 그래서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되긴 돼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결국에 이 기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내부자 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주가가 거의 80불까지 갔었으니까 이 내부에 뭐 경영진들이 되게 지분이 많았었는데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지분 매도가 되게 많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지분이 생각보다는 작거든요.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사주 매입하는 게 경영진들한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들의 주가 부양이나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 가치 투자하면 이제 항상 나오는 이게 훌륭한 경영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와는 궤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은 이 기업이 이 경영진들이 물론 기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본인 그 자본이 있을 거고 본인 지분이 있을 건데 그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라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돼서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전쟁 이슈도 지금 해소가 안 됐고 자본 배분도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 ROE는 계속 이제 낮아질 거고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써야 되는데 40%가 지금 시총의 40%가 현금이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그 썩은 밸류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아니 이게 그거죠. 그 저도 그러니까 서퍼님도 그때 저희가 어찌됐든 같이 내린 결론이 인모드의 경영진들은 훌륭한 기술자이지. 그쵸. 기술자이지 뭐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쵸.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 나중에 오르면은 이 남은 게 니네 거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이게 5불이라고 하겠습니다. 5불에 이제 100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럼 20주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총 주식 수도 100주라고 할게요. 네. 그럼 100달러로 이제 20주를 사서 80주가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게 지금 곱하면 1만이죠. 나중에 10만이 됐어. 그러면 이 한 주 지금 이때는 한 주당 5불의 가격으로 산 거지만 한 주당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되게 큰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너네가 이걸 싸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지 자사주 않나요? 매입을 하던가. 왜냐면 전쟁 서프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해결해야 될 거는 공급망 분산인 거죠. 전쟁 때문에 이 공급망 분산에 돈을 쓰던가. 그러니까 뭔가를 좀. 네, 근데 이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했을 때 M&A를 보고 있는데 M&A 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하는 게 당연히 가장 큰 이득이거든요.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것도 안 한다 하니까 그냥 얘네는 기술은 잘 만들지만 경영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사를 망하게 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충분히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분들인데 이제 그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지독한 기술자 입장인 거죠. 맞아요. 네. 기술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돈 계속 제품 신개발 만들고 제품 효율화하고 마진 올리고 이런 데 쓰는 게 맞다. 뭐 그게 저는 100%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엠페이스 CEO도 완전 기술자잖아요. 네네. 근데 걔 그 바드리마저 우리는 자사주 매입 안 한다, 최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정말 싸다고 생각하니까 자사주 매입 확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싸다고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자. 뭐 본인들이 아직 싼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뭐 밸류에이션은 각자 나름이니까. 그래도 경영 CEO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더 빠지면 사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갑자기. 뭐 나중에 보는 걸로.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 근데 일단 기업이 나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독한 기술자들은 기업을 살리긴 합니다. 그 그 기업을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이런 부분이 잘 결이 안 맞는다이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2분기 때 제가 했던 거 추가적인 자본 배분이 어떻게 될지 안 한다. M&A가 답으로 보고 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궁금하고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2분기에 제가 했던 넥스트 성장 동력이 될 엠비전과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 이거 신제품이 나오냐 1년에 2개 정도 실제로 이번 분기에 나오면서 녹여 들어가고 4분기부터 이제 매출 찍힌다. 근데 아직 숫자는 뭐 당연히 이제 막 출시했으니까 그 정도고 3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보다는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내년도. 근데 3분기 실적은 이제 언더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쇼크라고 하죠. 쇼크가 나왔고 3분기랑 가이던스는 아직 안 줬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쉬웠고. 그래서 3분기 이번 분기를 보고 좀 드는 생각은 이제 정상 계절성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과거 코로나 특수성이 이제 다 빠졌으니까 이제 고금리로 인한 리스 매출 비중이 어떻게 계속 흘러갈 건지랑 그다음에 이 계절성이 이 4분기는 그 계절적으로 강한 분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찍혀 나올지 그걸 좀 봐야 되고 계속 전쟁 봐야죠. 제가 제일 사실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마이너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계속 돌아온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한번 스쳐가면 답도 없는 그쵸. 부분이라 이거 계속 이건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확률은 가장 적지만 예, 적지만 터지는 순간 가버린다. 제로로 수렴하는. 삼각 진짜 저는 예. 삼각했지만 맞아요. 삼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비만약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건 또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 기업의 새로운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고금리 매크로 영향 이미 나타났고 기업한테 최종 소비자 수요가 아직은 줄지는 않지만 이 수요가 살아나서 이 의사들 매출까지 이렇게 오프셋 시켜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기업 고유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 계속 봐야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기업까지였고 뭐 그 나와 있는 레포트에서도 좀 중요한 지표들 가져왔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인모드 추매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저는 지금 못 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저는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 매력이 있는데 왜 못 하겠냐면은 역성장 리스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감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전쟁 리스크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를 떠나서 전쟁 리스크가 실제로 하면 손실이 뭐 사실상 뭐 80에서 100%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전쟁이 확전돼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전쟁이 터지고 생산기지 다 날아가고 이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생길 건데 이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모르겠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0%인지 20%인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아예 계산이 안 되니까 뭐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기업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건 기업 문제도 아니고 국가 문제고 정치적 이슈라서 이게 뭐 인덱스도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단 한 개의 기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좀 세다. 뭐 막말로 폭탄을 쐈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네,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 우연히 거예요. 맞으면은 제로예요. 그래 인덱스는 괜찮거든요. 맞아요. 물론 빠지긴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을 그러니까 전 그걸 이제 그게 좀 두렵다. 그래서 싸긴 하지만 이걸 그냥 나는 감내하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겠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다하다 전쟁 걱정까지 그 미사일 궤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뭐 그거 제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 안 하는 게 맞다. 생각 안 하는 게 맞으니까 못 사겠다. 뭐 이미 많이 사뒀으니까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급할 필요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다 해결되고 사도 괜찮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5달러 오르면 뭐 20%더 먹는데 물론 더 먹겠죠.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달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업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계속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참 싸긴 싸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행 P 차트 보면 싸긴 싸요. FCF 일드도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비 많은 기업도 아니고 그냥 네. 넷대부로 꽉꽉 네. 채워져 있는 기업이고. 부채도 없고 FCF도 잘 법니다. 그리고 마진도 뭐 이번 분기에 잠깐 꺾였지만 사실 되게 좋아요. 네, 되게 괜찮은 기업이어서 지금 영업 마진도 거의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 진짜 싸네요. 좋습니다. 뭐 지금 뭐 제품 매출 비중 얘네 메인 제품인 최소 침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역별 매출도 지금 글로벌로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아시아 힛 뉴 레코드. 그다음에 품목별 매출도 반복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물론 얘네가 통장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좋네요. 그냥 좋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다 좋고 다 좋은데 네.
못 사겠다. 아. 다 결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너무 전쟁 빼고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거는 기업 어차피 자체는 잘 네. 흘러가고 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이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뭐 글로벌리 리스크 심리가 다 끝나고 나면 같이 다 수혜 받을 거고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좀 제가 봤을 때 인모드의 턴어라운드는 네. 얘네가 현금을 쓸 때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의미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너무 많은 현금 어디다 쓰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현금을 쓰는 건 쓰는 건데 음. 잘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잘 쓰는 거에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자사주 100%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자본 배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좀 더 가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한 20%만 현금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세거든요, 그러면. 그럼 세죠. 시총 20%가 날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얘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아무튼 현금을 써야 네.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네. 않을까. 얘네가 나중에 M&A 하거나 신사업하면 음. 또 그것도 평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 잘 쓴 돈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은 못 사겠다. 결론이고 조금만 더 보자. 네, 다음 분기 보면 또 24년도에 대한 전망이 있을 거고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 리스크도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거는 평생 갈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기업의 실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